전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우리가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휴전 중이죠. 그래서 38선 철책선도 이름이 휴전선인 것이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어 대만과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김정은을 주목하고 있죠.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소속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월 11일에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의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들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전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위험은 워싱턴, 미국, 서울, 한국, 도쿄가 평양의 도발에 대해 내는 일상적인 경고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이 임박했다라고까지 들리는데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해커 교수는 미국 내 최고 핵무기 연구소인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장을 지냈고 2020년대에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전문가입니다. 북한은 해커 교수 등을 불러들여서 영변 핵시설 내에 있는 최첨단 우라늄 농축 설비를 공개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북한 소식통에 아주 정통한 학자죠.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다가 이게 실패하면서 그래서 전쟁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 김씨 모두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 목표였는지,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의 전략적 지형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언의 정도가 정말 무서우리만치 직접적이죠. 한미동맹이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믿음에 집착하는 것이 치명적이다 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말들만 하고 있죠. 다른 저명한 학자도 같은 시선으로 북한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로버트 칼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인데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추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요지는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동료 또는 동료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동맹의 핵 위협을 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중국이 초강력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인데요. 이분이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외교적 단어치고는 극단적인 단어들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고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왕이는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만 섬 안에서 누구든 대만 독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중국 국토를 분열하는 것으로 반드시 역사와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약소국은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했죠. 국제적으로 누구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려는 사람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세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놓고 한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누구든 이라는 것은 미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중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대놓고 한 말입니다. 자,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겠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세계 GDP의 약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개발도상국은 한 방에 날아갈 만한 그런 돈입니다. 대만에 전쟁이 난다면 가장 크게 미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만의 하이엔드 칩이 대체 불가능한 분야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 라인은 뭐 거의 다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멈춘다고 봐야 하고요. 삼성이 멈추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원자재 값이 또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추정하는 걸로 따지면 한 5,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쟁이 나도 북한이 러시아처럼 핵무기를 쓸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쏘면 북한의 김정은은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하수구에서 잡힐 것이다 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든 말든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학자들의 잇따른 전쟁 전망에 대해서 또 전쟁 관련주가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이럴 때가 찬스다 해서 막 치고 올라갔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데 방산주를 득달같이 매수하는 걸 보면 전쟁의 위험보다 그 틈에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협들이 반복되면서 생겨난 위험 불감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안일한 안보 불감증이 있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역 군인은 물론이고요, 예비군을 비롯한 성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중에 SUV 자동차 있죠? 이건 소집돼서 군용으로 쓰입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보유한 대상자들에 한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차량 동원령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사륜구동 차량은 우선순위로 나라에서 모셔가겠죠. 만약 자동차 동원을 거부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기야 7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전쟁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차를 인계하지 않거나 내 차는 소중해서 난 못 줘! 라고 숨기는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이렇게 7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도요, 군수공장으로 바뀝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멈춥니다. 전쟁이 나면 얼른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그런데요, 주요 도로, 공항, 철도, 항구 이런 데는 다 통제가 됩니다. 학교는 물론 회사 출근도 막히죠. 물론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사회 기능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틈에 아파트 임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업무 바쁘다고 또 미팅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과 경찰, 또 정부가 무너지지 않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혼란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혼란이 일어날지라도 큰 별일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아프가니스탄 내전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전쟁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에 나라를 뺏기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파트가 날아가면 어떡해요? 아파트가 혹시 폭탄 맞아서 날아가면, 그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상황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파되면 폭파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는데, 물론 모르죠. 어느 한 작은 지역에 국한된 거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가 재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감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